여러분, 제가 10년 넘게 영어로 길게 말하는 사람의 영어 문장을 분석해 보았더니 세 가지 패턴이 보이더라고요. 이게 바로 영어를 길게 말하는 비결이기도 한데요. 첫째, opinion이라고 해서 첫 문장을 그 사람의 의견으로 시작합니다. 둘째, reason이라고 해서 앞에서 말했던 opinion, 의견을 뒷받침하는 이유나 근거를 말하고요. 셋째, example이라고 해서 예시나 경험을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주장과 근거를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이 세 가지 방법으로 말하기 연습을 하면 충분히 영어로 길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 세 가지를 바로 연습해 들어가 볼 건데요. 이 영상이 끝날 때쯤에는 여러분도 길게 말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준비한 문장은 Do you prefer to shop online으로 온라인에서 쇼핑하는 걸 좋아하나요? 선호하나요? 라는 문장이죠. 영어를 길게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opinion으로 들어갑니다. I always shop online 이렇게 써버렸어요. 제가 단순히 전략만 말하지 않고 이 문장을 영어식 사고로 설명을 곁들여 볼게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이걸 영어로 받아들이고 나중에 영어로 스피킹까지 연결할 수 있거든요. 나는 항상 온라인에서 쇼핑한다 라고 했는데 이 shop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가게 상점이 아니라 뭘로 쓰였어요? 동사로 쓰인 겁니다. 쇼핑하다 라는 동사인데요. 영어는 품사가 보기에는 명사처럼 보이지만 위치가 동사 위치죠. 주어 다음에 바로 동사가 나오는 거니까요. 이럴 때는 쇼핑하다 라는 동사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어식 사고 규칙 중에 하나인 명사의 동사화인데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milk라는 단어 있죠. 이거 우유라고 외웠잖아요. 근데 소에서 우유를 짜다 이런 동사로 쓰이기도 하고 조금 부정직한 방법으로 회사에서 돈을 쥐어 짜내다, 뽑아내다 이런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베이비라는 단어도 있어요. 베이비는 아기라고 알고 있죠. 하지만 연인 사이에서 애지중지하다, 아기처럼 대하다 아니면 내가 최근에 비싼 아이폰을 샀어요. 정말 애지중지하겠죠.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이럴 때도 베이비를 동사로 씁니다. 또 하나 online은요. line과 on의 합성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미 on이란 전치사가 붙어 있죠. 그래서 online 이런 거 이상하고요. in online 이런 것도 어색합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붙이고 online 쓰시면 되는 거예요. I always shop online. 그럼 쇼핑을 온라인에서 하는 걸 선호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뭐가 나와야 돼요? reason이 나와야겠죠. I shop online instead of going to the store because it saves time. 바로 이유가 나왔네요. 나는 온라인에서 쇼핑을 한다. 뭐 하는 대신에 이게 instead of 이라고 해서 한 단어처럼 기억하셔야 됩니다. 뒤에 명사가 나오는데요. going to the store 상점에 가는 것 대신에 온라인 쇼핑을 좋아한다 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밝혀줬고 이유가 뭐예요? It saves time 이라고 했습니다. 시간을 아껴주기 때문이다. 이게 핵심 문장이네요. 특히나 it이 가리키는 건 뭐냐면 온라인에서 쇼핑하는 거를 가리키는 거예요.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It saves time. 하지만 이렇게 내가 말을 하거나 쓰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it이나 that 같은 걸 소홀하게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영어를 영어답게 만드는 비결 중에 하나가 이 it, that 같은 거를 적절히 쓰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이유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두세 문장 정도로 풀어주는 게 좋겠죠. 딱 한 문장으로 단답형으로 말하는 것보다요. People can shop from anywhere at any time, which is great when you have a busy schedule and can get to the store. 사람들은 뭐 하냐면 어떤 장소에서건 할 수 있고요. 또 어느 시간대에서도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온라인의 가장 큰 특징이죠. 그리고 이렇게 쉼표 다음에 위치가 나오면 앞에 문장을 추가 설명해 주는 느낌입니다. Which is great.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살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좋죠. 특히나 언제요? When you have a busy schedule and can get to the store. 너무 스케줄이 바쁘거나 그리고 실제 그 가게에 갈 수 없을 때 너무 유용하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볼게 anytime, anywhere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지만요. from anywhere, at any time 이렇게 이해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주어 동사 쓰고 from anywhere, at any time 이런 것들을 그냥 하나의 단어처럼 느껴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입에 붙여버리는 거죠. 마지막으로 뭐라 그랬어요? You can also compare prices much faster and more easily. 또한 가격 비교도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온라인에서는 어느 사이트가 싼지 어느 곳이 저렴한지를 단박에 알 수 있잖아요. 심지어 그런 걸 비교하는 앱이나 온라인 사이트도 많이 있죠. 가격을 비교를 하는데 much faster and more easily. 저는 이런 걸 볼 때마다 apple 하나의 그냥 사과란 단어를 외우듯이 그냥 하나로 외워버립니다. 통으로. 훨씬 빠르고 더 쉽게. 빠르고 쉽게란 말은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much faster and more easily. 요거를 통으로 묶어서 기억하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또 하나의 구동사 팁을 제가 하나 드릴게요. 제가 나름 구동사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된 그런 작가기도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shop around라는 구동사가 있어요. 이때 shop도 마찬가지로 동사로 쓰인 거고요. around는 여기저기 주변을 나타내기 때문에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쇼핑한다. 이게 조금 확장돼서 compare prices랑 같은 뜻이 되었습니다. 즉 가격을 비교하는 거예요. 꼭 물리적으로 오프라인 가게에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비행기 티켓 같은 거 shop around 많이 할 수 있고요. 온라인에서도 충분히 쓸 수가 있습니다. 이 shop around까지 같이 묶어서 기억해 주세요. opinion과 reason을 말했으니까 마지막 3단계는 뭐예요? example이 남았겠죠. 그건 조금 더 길고 구체적으로 경험과 예시를 넣으면 되는 겁니다. Once I needed to buy a new suit for an interview. once는 하나 둘 세는 게 아니고요. 과거에 일전에 한 번은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in the past란 느낌으로 보셔도 크게 의미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전에 한 번 이런 느낌이에요. 정장이나 약간 포멀한 옷을 사야 됐었대요. 왜냐면 인터뷰에 가기 위해서 면접용으로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리고 and was only told about it 2 days before the scheduled date. 인터뷰 날짜에 이틀 전에 그 얘기를 들은 겁니다. 자기가 말한 게 아니고 들은 거니까 I was told가 되겠죠. 겨우 고작이 only의 느낌이고요. it은 아까 제가 말했던 기억나시죠? 면접 때 정장을 입어야 된다는 사실이 it입니다. 그럼 그 사실을 고작 이틀 전에 들은 거예요. 어떤 이틀 전? Before the scheduled date. Before the interview란 말을 조금 다르게 표현한 거죠. 또 하나는 여기다 시간을 쓰고 before나 after를 쓰고 뒤에 이벤트 같은 거 쓰는 이것도 통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자주 쓰는 문장 구조예요. 끝으로 I couldn't go shopping because I had a doctor's appointment in the morning. 나는 쇼핑을 갈 수 없었죠. 왜냐하면 I had a doctor's appointment. 병원 약속이 있었거든요. 병원 예약이 잡혀 있었거든요. In the morning. 그날 아침에. 그러니까 시간이 도저히 안 나는 겁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example과 experience를 보니까 조금 더 구체적인 나의 이야기를 담을 수 있고요. 문장을 길게 말할 수 있고요. 이 사람이 영어를 논리적으로 말한다는 인상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이 3단계가 정말 유용하거든요. 또 이어서 볼게요. So I quickly went online, ordered what I needed, and it arrived the next day. 그래서 나는 빠르게 온라인에 접속해서 이때도 go online을 썼네요. ordered what I needed. 내가 필요한 것들을 샀고 이 what I needed은 당연히 정장이랑 면접 때 필요한 여러 가지가 되겠죠. And it arrived the next day. 그리고 it이 가리키는 건 뭐예요? 내가 주문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게 도착했다. 즉 택배를 받은 거죠. 언제? The next day. 바로 다음 날에 받은 겁니다. 쿠팡에서 주문했나 봐요. 여러분 여기서 더를 붙인 이유는요. 지정이 된 겁니다. 내가 주문한 날 그게 지정이 된 거고요. 그 바로 다음 날에. 그래서 the next day라고 쓰는 게 자연스럽게 들리는 거예요. 그 전날 밤은 뭘까요? the night before. 이렇게 한 단어로 쓸 수가 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opinion, reason, example 이 3단계로 쓰니까 훨씬 더 문장을 구성하기가 좋고요. 오픽이나 IELTS 스피킹 같은 데서 써먹기도 너무 좋고요. 또 하나 제가 이렇게 영어 해설을 해주니까 이걸 내가 응용하거나 나만의 문장으로 길들일 때도 유용하겠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근데 온라인을 선호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왜냐면 돈과 시간이 좀 있으면은 나는 그래도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이 좋거든. 그런 사람들을 위해 이번엔 온라인 쇼핑을 안 좋아하는 사람의 버전으로도 준비했습니다. 와, 진짜 이거 해자 영상이죠. 바로 이어서 가볼게요. 바로 오피니언입니다. I prefer going to the store when I need to buy things. 나는 오프라인 가게에 가는 걸 선호한다. 언제요? When I need to buy things. 내가 물건을 살 게 있을 때, 꼭 사야 될 필요가 있을 때 라고 하는 거니까요. 이때 가운데 when을 쓰는 것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한국 학습자들은 앞에 붙이거든요. When I need to buy things, I prefer going to the store. 이렇게 쓰는 게 조금 더 뭔가 친숙하잖아요. 근데 영어 문장을 많이 본 사람들은 강조할 때는 앞에 쓰고 평소에는 가운데 쓰고 이런 걸 선호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앞에 쓰는 걸 틀렸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럴 땐 가운데 쓸 수 있구나 라는 하나의 옵션을 추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유를 볼게요. A lot of problems could happen while shopping online. 많은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바로 보다 could입니다. 여러분 조동사라는 건 굉장히 심플해요. 뜻이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동사의 즉 그 문장의 톤을 조절해 주는 겁니다. 만약에 이 could를 빼잖아요. 많은 문제는 확실히 일어난다. 습관적으로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게 그냥 happen이죠. 만약에 동사의 톤을 미래로 바꿔볼게요. will happen. 일어날 미래의 것이겠죠. 만약에 could를 쓰게 되면 뭐예요?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동사의 톤을 조절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쫄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요? While shopping online. 온라인으로 하면 좀 변수가 발생할 수 있죠. 내가 손으로 물건을 들고 집에 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유를 조금 더 구체화해 줍니다. Shipping delays are common and even
even worse, your package could get lost. 배송 지연이 흔한 일이고요. And even worse, 더 심한 건 뭐예요? 더 최악인 건 your package could get lost. 패키지는 그냥 소포라고 하기보다는요. 여러분이 받을 택배가 되는 겁니다. could get lost는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건데 분실되는 거죠. could는 역시나 앞에 말했던 것처럼 가능성을 말하는 겁니다. 100% 잃어버려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get lost 같은 것도 I'm lost 하면 내가 길을 잃은 거죠. 심지어 구어체에서 그냥 get lost, go away 하면은 그냥 꺼져 이런 말이 되기도 하고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문장을 볼 때 와 원어민이 썼구나 라고 느낀 게 주어를 패키지로 잡고 그 동사를 get lost로 쓴다는 게 저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get lost라는 표현을 달달 외우는 것보다 이렇게 맥락에서 외우는 게 이 문장을 비슷하게 쓸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추가로 additionally, there are often shipping and handling fees. additionally는 also와 같은 말인데요. 조금 딱딱한 표현이지만 문장의 다양성을 위해서 써주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There are often인데요. often은 여러분 종종, 왕왕 이렇게 외우는 것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many times라고 쉽게 외우는 편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많은 경우 이렇게 이해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어때요? shipping and handling fees는 배송이고요. 이건 처리죠. 배송 처리 비용인데 이것도 역시 한 단어처럼 많이 씁니다. 배송이나 처리 비용 같은 것들 shipping and handling fees가 많은 경우 붙기도 한다. 일어나기도 한다. 이게 바로 reason이 되는 거겠죠. 이제 구체적인 또 나의 예시나 경험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One of the things I like about shopping in person rather than online is that I can buy items and take them home right away.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인데요. 문장을 시작하는 것도 여러분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영어가 말하는 언어 습관이에요. 여러 가지 중 하나는 어떤 거냐면 I like about shopping in person. 직접 쇼핑하는 것에 대해 내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하면 조금 직역투죠. 내가 오프라인 쇼핑을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는 내가 오프라인 쇼핑을 더 선호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rather than 하면은 뭐뭐보다라는 거겠죠? 당연히 반대가 뭐예요? online이겠죠. 여러분 이번에는 offline이 아니라 in person과 online을 대조해서 썼네요. in person, online. 여러분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코로나 시절에 대면, 비대면 했잖아요. 비대면이 영어로 뭐예요? 요거죠. online. 대면이 영어로 뭐예요? in person 아닌가요? 여러분 어려운 단어를 기대했나요? 저는 단어가 어려워야 고급 영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 대화가 통하고 의사소통에 무리가 없다면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영어를 구사하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뭐냐면 문장을 이어주네요. I can buy items and take them home right away. 이게 너무 핵심 문장이네요. 물건을 사고 아까는 things가 나왔지만 items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take them home right away. 곧장 집으로 가져가는 거죠. 이게 오프라인 쇼핑의 장점 아닙니까? 쇼핑백에 들고 가는 그리고 집에 가서 당장 오시면 입어볼 수 있고 전자기기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좋잖아요. 또 this 나왔습니다. 앞에 문장을 받는 거죠. This is especially important during the holidays. 특히나 언제 중요하냐면 휴일에 너무 좋다. 특히나 the holidays는 약간 연말, 연초 같은 그런 연휴 때 많이 쓰는 영어식도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this year I decided to do all my Christmas shopping. 이번에는 go shopping이 아니고요. do shopping도 이렇게 많이 씁니다. 크리스마스를 앞에 붙여가지고요. 올해는 크리스마스 쇼핑을 언제 하기로 했어요? A month before Christmas. 크리스마스 한 달 전에 하기로 했다. 오프라인 상점으로 가게 된 건가 봐요. 뒤에 또 문장이 좀 나오는데요. 제가 길이상 좀 끊어봤습니다. 역시나 여기는 시간도 나오고요. 이런 이벤트가 나오고 before 같은 걸로 이어줬죠. 이것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두 번째 영상인데요. 첫 번째 제가 이 3단계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한 영상을 찍었어요. 그때 제가 혹시나 이 시리즈를 계속 보고 싶다면 댓글을 달려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무려 40분이 넘게 이 시리즈가 너무 좋다. 이거 되게 유용할 것 같다라고 남겨주셔가지고 제가 영상을 또 찍었거든요. 바로 반영을 했습니다. 또 한 번에 여러분과 소통을 좀 하고 싶어요. 이 스크립트를 전부 다 보고 싶거나 그리고 mp3까지 제가 미국 원어민 티처에게 녹음을 부탁해서 같이 올려드리면은 혹은 다운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보완해서 여러분이 전달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스크립트와 mp3를 같이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래 댓글에 또 남겨주시면 또 일주일, 2주일 뒤에 만들어 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유튜브에는 영어를 배우고
배우고 가르치는 그런 영상들이 차고 넘치는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똑같은 영상을 찍을 거면, 똑같은 내용으로 할 거면 내가 굳이 함께 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다르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당연히 저도 겹치는 내용이 있겠고 꼭 필요한 내용은 비슷하더라도 담아야겠지만, 그래도 제가 영어를 겪으면서 이게 진짜 중요한데 이걸 알려주는 영어 강사나 프로그램, 그런 책들은 없었거든요. 그게 바로 제가 생각하는 영어식 사고인데요. 단순히 그냥 영어로 생각하는 법 알려주는 그런 되게 가볍고 짜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정말 제가 실전 파이터로 부딪히면서 국내에서 영어를 잘하고 싶어서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그런 저의 찐 경험을 녹여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영어식 사고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제가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요. 그것도 유튜브 영상입니다.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영어로 생각하고 영어로 말하게 도와주는 런너블 영어 강사 티처 조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